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스리랑 여사 TV에 출연을 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동산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는 나름 이제 부동산을 조금 이제 접하셨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서 쓰이는 이제 전문적인 우리 법률 용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정의가 나오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설명을 보고 무슨 말인지 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스리랑 여사님들이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뭐 현업에서 지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 설명 내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의 변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권리라 함은 우리 법에서 이제 권리라 하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권리 중에서 하나는 물권이고요. 또 하나는 채권입니다. 아마 우리 많이들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권과 채권. 자, 물권. 뭘 물권이라고 하느냐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이제 대세효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세자를 쓰는 거죠.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가령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누가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도 이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채권은요.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 즉 다시 이야기하면 채무자,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요. 이 채권이라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인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채권은 어떤 경우에 이제 채권이 발생하느냐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요. 야,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다음 매도인은요. 야, 대금 줘라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요. 그럼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과 대금 지급 청구권은 각자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이 소멸을 하거나 발생, 변경, 소멸하면 다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다라는 그 용어, 특히 권리하면 물권과 채권. 물권은 꼭 기억해 두세요. 물권은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권이 더 강력한 권리야.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오로지 그 계약을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한다는 거.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각하와 이제 기각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많이들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법원의 재판. 이 제자가요, 한자로 재단하다 할 때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리를 한다 이 말이지. 심리. 그 다음에 판자는 판단하다 할 때 판자입니다. 즉 심리에서 판단, 우리 법원에서 심리를 해서요 판단을 내립니다. 그걸 재판이라고 하고, 이 재판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 또 하나는 결정입니다. 재판의 종류. 판결은요 변론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왜 여러분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보면요, 우리 변론, 그 법정에 출석을 해서 각자의 그 주장과 입증, 증명 행위를 하는 그 소송 행위를 하는 그걸 우리는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거치고 판단을 내리면 그걸 판결이라고 하고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얘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그걸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과 결정, 어느 게 신속할까요? 네, 결정이요. 그래서 결정이 단연한 이제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매에서는, 경매는 당연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대부분의 절차는 전부 다 결정 절차입니다. 판결까지 거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근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이제 전부 다 결정 절차로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재판에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가령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롱뇽은 인이 아니에요. 우리 권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얘가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그러면 아예 얘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안 봐버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각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아예 내용 자체를 검토를 안 해요.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으니까 아예 내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법원 바쁘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봐. 이게 각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은 충족이 됐어. 가령 사람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요건은 다 충족이 돼서 이제 정말로 그 권리의 침해가 있는지 그걸 법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고, 이거 별 권리의 침해 없는데? 특별히 권리 침해 없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용을 법원에서 검토해 본다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그걸 우리는 이제 기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뭐 각하와 기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안 받아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이 법이라는 게 이제 논리학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구별을 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 기본적인 용어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내용들 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오늘은 한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많은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